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내 통장에서 갑자기 6천만 원이란 거금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6천만 원이라는 거금이 사라진 것도 굉장히 황당할 텐데 문제는 그 과정이요. 굉장히 잔인하고 좀 무섭기까지 합니다. 왜요?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요. 자, 2019년 10월에 50대 여성이요. 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한의사와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잘 지내게 됩니다. 네. 그런데 2020년에 남자친구인 한의사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이 여성이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20년 7월에요. 네. 이 한의사 남자친구가 계좌이체를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끝난 손님한테 다시 치료받으세요 뭐 이렇게 요청하는 모습을 여성이 포착을 한 거예요. 약간 행동이 좀 이상해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이 남자친구가 인지나 기억력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구나 이걸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요 정말 무섭게도 이걸 치료해야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이걸 악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 병원에 데려간 게 아니라 저걸 악용했다? 아니, 안지훈 교수님. 한의사의 그럼 가족들은 저 상황을 모른 거예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이 한의사의 누나가 동생이 분명 익숙한 곳인데도 길을 잘 못 찾는 것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죠. 네. 그래서 동생을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이 여성 한의사를 가족 몰래 병원에 데려갔는데 네. 중요한 건 진료 결과를 가족들과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안지훈 기자님 설명 듣고 보니까 더더욱 수상해요. 아니, 자, 남자친구를 병원에 데려가는데 왜 진료 결과를 알려주지도 않고 지금 꽁꽁 숨기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여성은 어떤 증세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 한의사가 치매 등 인지장애가 급속도로 저하되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의료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죠. 근데 이거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계속 이상하니까 누나는 또다시 병원에 동생을 데려가려고 했겠죠. 갔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2020년 7월이라고 그랬죠. 그때 코로나19 한창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러네요. 병원에서는 보호자 한 명만 있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누님은 좀 쉬라고 하면서 본인이 돌보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엔 믿었겠죠. 여자친구니까. 얼마 후에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네. 결과 나왔냐 하니까 이 여성 추가 검사를 더 받아야 되는데 이가 즉 이 한의사가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그냥 퇴원하고 말았다는 뻔뻔한 거짓말을 내놨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뭔가 좀 꿍꿍이 속에 있다는 건데 일단 요거 하나 짚어볼게요. 최명기 원장님.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남자친구인 한의사가 이게 어떤 증상, 뭐 치매 이런 건가요? 어떤 겁니까 이게? 네, 결과적으로는 인지 기능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은 이렇게 뇌에 조그만 구멍들이 송송송송송 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 뇌에는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정상 단백질이 자꾸 변종 단백질로 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뇌에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나 이게 굉장히 드문 병이에요. 100만 명에 한 명 정도 발생하게 되고요. 진단도 굉장히 어려워요. 뇌척수액에서 프리온이라는 걸 검출이 되거나 아니면은 진짜 뇌의 조직을 떼서 검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치매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MRI라든가 CT에서 유사한 소견이 보이는 것까지를 아마 과정이었던 것 같고 제일 중요한 최종 진단은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진짜 100만 명 중에 한 명 걸릴 그런 확률을 가진 병의 남자친구가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렸는데 세상에 아이고 어떡합니까 형님 지금 제 남자친구가 지금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에 걸렸어요. 이거 빨리 술을 써야 돼요. 수술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치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걸 남자친구 즉 한의사의 가족분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속셈이 뭡니까 지금? 한의사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에 돈 때문이에요. 돈. 어머나. 결국은 재산을 노렸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 여성의 행동 너무나 이상합니다. 일단 한의사와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해서 구청에 제출을 해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식을 하지 않고 주례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혼인신고를 작성할 때 증인이 한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 증인을 누구를 세웠냐? 본인의 성인 아들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짜고 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본인 아들을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혼인신고를 작성해서 그걸 구청에 제출해서 혼인이 한 것처럼 꾸며서 제출을 한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한의원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한의사의 계좌에서 6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서 사적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진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지금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빨리 가족들에게 알려서 더 이상 병의 진행을 좀 느리게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어머나. 그 남자친구가 아픈 상황에서 돈 생각이 먼저 떠오른다니요.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세상에. 결국 이 여성이 사문서 위조 그리고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서는요, 한의사의 의사 능력 없는 상황에서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 위조하고 그리고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봐서 네. 징역 8개월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재판부가 왜 이래요? 죄질이 안 좋다면서요. 그래서 저는 죄질이 안 좋으니까 징역 8까지 들었을 때 뒤에는 당연히 8년이겠구나 했더니 이게 8개월이 뭐예요 이게? 그런데 위조 사문서죄는요, 이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 양형만 6개월에서 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 자체가 뭐 다른 죄까지 결합이 되어 있는 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낮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특히 혼인신고를 이렇게 사문서를 위조해서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 실형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재판부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 그러니까 아주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의사 능력이 없어서 법적인 의미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어라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도 양형 사유에 참작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위조 사문서로 한 것이 바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양형에 상당히 참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몹쓸 인간이네요. 지금이라도 이 한의사분은요, 빨리 가족분들의 도움으로 치료 빨리 받으시고 또 쾌차하시길 또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이 50대 여성은 법의 따끔한 처벌, 이 철퇴를 좀 맞아 보시기 바랍니다.